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을 대신해 엄기영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익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영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건축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김지원, 환경과장 정상진, 자원산업과장 송석근, 산림농축과장 김진관, 건축과장 최성렬, 건축과장 고산영. 엄기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 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 2팀장입니다. 홍현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34쪽에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등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118쪽부터 119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2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쪽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위반 건축물 이행항제금 부과 시정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이며 그 외 주의와 시정, 통보권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물 현황까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임차 건물 현황 및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건축위원회 2회, 5개 광고 심의위원회 5회, 벌점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건축위원회 1회, 5개 광고 심의위원회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부서 업무 추진비 9건에 36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5건에 173만 6천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4건에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부서 업무 추진비 1건 24만 7천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건에 17만 1천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건 4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교통 혼잡 우려로 인한 물류창고 신축 반대 등 4건과 2023년 노유자 시설 허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 증가 및 안전 미확보에 따른 민원 등 3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1건에 대해 불허 처리하였으며 보안사항 미행 20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보안사항 미행 12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건축허가 등 총 7,932건 중 4,192건에 대해 보완 지시하여 3,719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고 2023년에는 건축허가 등 총 2,158건 중 961건에 대해 보완 지시하여 726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하드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12쪽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 광고물은 2022년도 33건, 2023년도 37건을 정비하였고 유동 광고물은 2022년 57,707건, 2023년 15,0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이행강제금 236건에 7억 1,989만 9천 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61건, 자진 철거 308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행강제금 58건에 2억 3,779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18건, 자진 철거 79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에서 15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총 78개소의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 및 현장 조사,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연장, 공사 촉구 여부를 결정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사 신고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2건, 2023년에는 1건의 축사 신고 및 허가 처리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부터 20쪽 5개 광고 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72개 업체의 5개 광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입니다. 2022년에 접수된 469건 중 448건을 양성화 처리하였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18건에 대해서는 386만 2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접수된 117건 중 113건을 양성화 처리하였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4건에 대해서
217만 4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기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그 캠핑장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날 경북에서 화재 사건이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되는 그 남녀 두 분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캠핑장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캠핑장에 일반 그냥 건축물이 아닌 글램핑 텐트라든지 이렇게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건물이 들어간 이제 우리 금강면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건축가에서 이제 건축 설계 이제 용도 변경 받고 난 다음에 여기 건축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들어갔는데 보면은 막힌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 확보도 해야 되는데 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도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현재 허가받은 공간은 1,000몇백 평 정도 평수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위에 부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그 위에 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곳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캠핑장은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뭐 선거 때 누구를 도왔다, 선거 자금을 댔다라는 의혹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정리하지 않거나 밝히지 않는다면은 그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이제 우리 안성의 가장 어른한테까지도 의혹의 꼬리가 물고 의혹의 꼬리가 물려서 계속적으로 그게 아마 저기 왜 말은 갈수록 보태지고 되는 갈수록 덜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의혹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선거 자금을 댔다라는 그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 그 캠핑장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A 캠핑장은 공통사항에 보면은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또다시 B 캠핑장을 보면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또 C 캠핑장을 보면 역시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또 이제 이 캠핑장을 또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이렇게 해서 모든 캠핑장들이 지금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이라고 나옵니다. 하여 우리 건축가에서는 그 건축물이 있는 이 신고된 것 외에 불법사항을 모두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신고된 것 네, 외의 것에 있는 것들은 다 불법사항은 네, 체크해서 시정조치 해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보시면은
공직 대상자 중 이제 그 자기 본인이 그 회피 부서를 이해 충돌이 있거나 그것이 염려될 때 회피할 수 있죠. 부서 네. 옮겨달라고 예. 이해 충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연관성 있는 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건축과에 A 주무관이 지금 현재 있는데 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인허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주무관이 인허가 담당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 좀 부탁해요. 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아내가 지금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 있다라는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 있는 데서 이렇게 많은 그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저기를 받고 있다라는 의혹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과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지금 본 의원은 업체랑 다 알고 있는데 좀 예민한 사안이라 그냥 제가 A 주무관으로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업체 역시도 지금 전체적인 거 파악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음영 처리를 좀 했습니다. 좀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성 의혹이 있는 부분인 만큼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여기에 있었으니까 부서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저 건물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혹이 있으니까 정말 시시 설계라든지 이 해당 부서에 있으면서 특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살펴보시고 조치하신 사안들 결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네. 지금 그 현재 그 인사부서에 그 인사 조치를 그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부의장님한테 그건 제가 별도로다가 그러면 과장님도 보고를 지금 드리도록 현재 파악이 좀 되신 부분이 네, 있으신 네.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네. 지금 이제 국장님이 저기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 있는 전체 그 부서에서는 그 부부가 공직자 분이신 분이 좀 많은 걸로 한 100상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100상 정도가 이렇게 부부 공무원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이렇게 좀 서로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런 부서는 서로 좀 기피해서 일과 연관성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그냥 인사 조치했다 이걸로 했다 아마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네네네. 나머지 부분에 그 상황에 맞게 예. 네, 처리해 주실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불법 광고물 정비 보니까 나름대로 저기 정비를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별다른 거 특별한 건 더 없으시고요. 정비하셨을 때. 네, 그 지난번에 그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도 좀 일부 편성을 해서 좀 안전에 더 유의토록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간제 근로제를 채용을 해서 주말도 없이 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일부 그 지역에 보면 지금도 그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조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안성 1, 2, 3동과 공도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선도로나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초속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앞으로 예속 여름철에 이제 장마가 엄청 장마도 좀 심각하게 비도 많이 내릴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태풍도 지금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그 간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예를 들어서 그 태풍에 의해서 진짜 지나가면서 괜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그 서류가 있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아마 제출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저 5개 광고물 신규 및 연장 허가 안전점검 실적이라는 게 기준이 그 실적 기준이 2023년 6월 30일까지더라고요. 요 기준이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5개 광고는 그 3년마다 예. 안전점검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연장을 하러 들어올 때는 저희한테 안전점검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각 건마다 3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6월 30일 기준으로 점검이 그 6월 30일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남은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 건축행정팀장 안수입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허가나 신고 것들은 이제 매달 우리가 이제 매달 2개월치씩 신고 받으라고 보내는데요. 평균 월별로 한 30건 정도 드립니다. 아 여기 기준이 6월 30일 기준으로 써 있길래 요 6월 예. 30일 기준 내는 거는 6월 달까지 지금 안전점검 받으라고 보냈던 겁니다. 받으라고 예. 통보한 그래서 거란 지금,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계속 받는 중입니다. 그 건이 몇 개나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2, 30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 30건. 예. 뭐 어떤 말씀인지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네. 태풍 대비해서 안전점검에 좀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사전에 보니까는 많은 안전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에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건물을 되게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면은 이제 건물의 용도의 그 건물의 주차의 기준이 있는데 주차 대수. 근데 그 주차 대수의 기준이 이제 그 건물 부지에 부족하면 인근 몇 메다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그거는 이제 부설 주차장 개념이고요. 저희 그 교통정책과에서 다루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직선거리로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이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안면허 옆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부설 주차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도 물어보면 주차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주차장 문을 다 닫아버려. 닫고서 아니면 막 주말 농장처럼 예를 들어서 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이 좀 감독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건축가는 소관이 아니시란 얘기죠. 예. 일단 제가 다른 그 부서에 확인하고요. 과장님이 저기 요즘 그 농막에 관련돼서 뭐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지침은 이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농지 관련 부서로 다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양평 쪽에서 아마 그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 이제 그 20제곱평방미터까지 안성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구조로 된 20제곱평방미터로다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별도 제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농지법에서 일부를 좀 제한을 해서 아마 운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려면 그 예를 들어서 건축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부서가 예, 건축가로 오면 저희가 예. 농지부서하고 거기서 협의를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예.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닙니까? 가설 건축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신고예요. 예, 신청 신고입니다. 신고죠. 예, 예. 허가가 아니라. 예. 그러면 지금 20평방미터면 약 6평 정도를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6평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막에 예를 들어서 농막이 있는 상태 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데크를 만약에 깔았을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저희 건축법상 이제 데크는 높이를 1m가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농지법상 지금 현재 이제 그 농막을 인정을 해주면서 농지의 일부를 포장까지도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크에 대한 규정은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건축법상은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아,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네네. 지금 안성시에 농막으로 신고된 게 얼마나 됩니까, 총? 전체 건수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한 1000건 이상 되지 않을까요? 더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예. 굉장히 아까 보고 드린데도 작년만 해도 한 뭐 200억 건 이상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점검을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차피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안성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어느 정도 나중에 저는 농림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다는 얘기 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예. 농지부서로다가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는 20제곱평방미터를 해주게 되면 최근에는 아마 이제 이게 조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품의 화장실, 주방, 냉난방 시설 모두를 포함한 이런 기성 제품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그 이제 농막이라는 게 원래 그 잠깐의 쉼터고 농기구나 주말에 와서 일을 하고 가서 농기계들을 보관하고 가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다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 농장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텃밭을 도시농부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또 1박 2일로 사실 오셔서 잠도 주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동네 어디 여관 가서 잘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너무 좀 확대하다 보니 약간 무리수가 생긴 것 좀 같은데 하여튼 농림부에서 지침 나오는 대로 저희가 너무 선도적으로 먼저 할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농부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살펴서 나중에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강화가 됐죠. 5월 8일 기준으로. 저도 정당 소속의 한 의원인데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물법이 5월 8일 날 이후로 개정된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많은 지자체에서 민원들 때문에 뭐 설문조사나 행안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도 혹시 행안부라든지 상위 기관에 조금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
민원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그 최근 한 2년 동안에 해왔던 이 광고 불법 광고물 업무 자체가 지금 흔들릴 지경이라서요. 아마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내에 이게 이제 지구당 위원장님한테만 각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님한테만 허용이 된 거고 개수 제한도 없고 위치 제한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은 숫자의 지금 정치 현수막이 난립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도 좀 개수 제한을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 위치도 지금 이제 민원이 뭐냐면은 이제 교통 사각지대에 이제 자꾸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거는 위치가 또 그런 위치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를 선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정당에다가도 지속적으로다가 안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개정 새롭게 된 게 2m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설치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신호등을 가리는 곳도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15일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시에서 뭐 정당별로 15일 이후까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2m 이하에 걸려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경고나 벌금 부여 가능하잖아요, 시에서. 뭐 혹시 있습니까? 그 관련된 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정당에 연락을 해서 사실은 이게 철거도 본인들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과장님,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이렇게 경고와 벌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 왜 민간인들한테는 허용이 되고 정당 현수막은 허용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아까 뭐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3월 3일 날 걸려 있는 현수막이 5월까지 걸려 있는데 지금은 철거됐습니다만 2달 동안 부착돼 있는 현수막인데 경고도 없었고 벌금도 안 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시에 되게 민원을 좀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시민들께서 안전에 위협되는 거는 조금 최대한 막아야 된다. 지금 실제로 올해만 현수막으로 8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상위법 하잖아요. 상위법에서 강화를 했는데 우리 저희 안성은 아직까지도 강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좀 강화하실 건가요? 네,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입장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벌금 부여를 해야죠, 각 정당에. 네, 알겠습니다. 어긴 거잖아요, 네, 법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시위 신고를 했습니다. 뭐 시위,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신고를 했는데 6월 20일부터 이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이게 합법적입니까? 그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네네. 저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조금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리 현수막을 부착해 놓는 경우가 발생해서 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7월 1일부터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 제가 이제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통화해서 좀 철거를 치우기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경기도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금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반 건축물이
한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전혀 없네요. 저희가 그 이제 위반 건축물을 단속을 하게 되면요,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면 그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는 것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직 완료라고 보고를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소방 설비를 하시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2019년도부터 그 제천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제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하면서 저희 시의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걸 통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이 한 8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3년 동안 2019년도부터 그 아직까지도 그게 완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조속한 시기 금년 말까지로 이제 1차적인 건 계획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저희도 단계적으로다가 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5년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800여 건을 예. 처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초창기 2019년도에 바로 행안부로부터 지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첫 해에 온 게 한 600건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소방서에서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면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건수가 일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조치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연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발은 다 된 거고 여기에 관해서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게 지금 돈이 회수가 안 된다는 의미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감사 지적 사항은 네. 그 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87건이 지금 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로 적발한 사항이 87건이라는 의미인가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적 사항은 87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기간에 포함됐던 게 이제 87건이란 말씀이고요. 네. 그 기간 동안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감사 수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갔던 게 조치 중이었던 게 87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거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요 지금 네, 건축지도팀장 홍현택입니다. 네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지금 2019년도부터 800건 있는데 이게 5년간 계획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도감사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치를 하는데요. 그 3년 동안 그 불법 건축물을 단속을 했고 시정 완료도 했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80몇 건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고요. 그 중에 다 조치를 했고 한 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조치 완료가 43건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86건이 그러면 했고 한 건이 그러면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의원님 87건이 전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중간에 조치를 했거나 원상복구를 했거나 뭐 양성화를 받았거나 이런 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87건이 전체가 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중에서 그 중에서 있다는 거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1년에 반복 부과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들어오지가 않는 이제 경우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징수부서로 통보를 해서 압류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위반 건축물을 아예 그러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양성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 수의 토지가 아니라든지 어떤 다른 건폐율 용적률이 오바가 법적인 거를 맞출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양성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라도 뭐 행위를 계속 하겠다, 유지하겠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럼 계속 그냥 부과를 하고 이제 재산 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럼 그 건축물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럼 네네. 이행강제금을 1년에 낼 수밖에 이런 없는 반복 건가요? 부과는 계속됩니다. 반복 부과. 그럼 그 금액은 항상 같은가요? 금액은 이게 이제 그 건물 과세 표준 시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틀릴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럼 좀 증가를 하는가요?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조금 감미될 수도. 왜 건물 이제 그 시가는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네네. 지가는 올라가게 되니까 수가 있으니까 좀 네. 변동, 그거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강제금 부과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요. 2023년도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한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금액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치가 된 게 납부가 완료가 된 게 몇 건인지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4월 30일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꽤 많아요. 한 78개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인데 이 장기 미준공이라는 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네.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초 정도 돼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린데 저희가 매해 정리를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연장도 해주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골조라든지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허가를 취소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이거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이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미준공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사는 경우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물 아니죠. 위반 건축물로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도? 위반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전 입주가 되면 네. 그러니까 장기 미준공은 뭐 이행 강제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거기 사전 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시정 명령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그것도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주신 것들은 그럼 대부분이 허가일로부터 꽤 오래된 것들만 남아 있네요. 네. 그럼 여기서도 다시 준공을 하기란 쉽지는 않겠네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건축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뭐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는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검사가 될 수 있는 건들은 또 그렇게 사용검사 처리하고 또 정이 안 되는 것들은 취소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11년도부터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뭐 창고 시설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타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정리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종류도 공장부터 시작해서 뭐 단독주택까지 굉장히 다채로워서요. 이 부분을 좀 다음 행정감사 때는 좀 줄어 있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여쭙겠습니다. 풍선 간판이 불법
이어서 일제 정비하시는 거죠? 이거 과태료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철거하시면서 다 과태료도 매기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시정명령을 하고요. 네네. 이제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풍선간판이 거의 이게 바람을 빼면 이렇게 다라 같은 데로 딱 해서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풍선간판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이행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며칠은 잘 하시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걸 내놓거나 새로운 거를 또 갖다 놓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야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넣었다가 새 것을 꺼낸다는 거는 다른 간판을 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저희가 이제 계고를 계속하면 이분들이 며칠은 집어넣습니다. 안 하시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내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압수를 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압수도 해오고 있는데 이 뭐 압수를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사오니까요. 아. 또 새로운 거를 또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풍선 간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법인 것 대체로 다 아시면서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본인 필지가 아니라 보통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상에다 내놓고 풍선 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뭐 노상적 침울이 될 수도 있고 거의 본인 소유의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법입니다. 본인 소유는 괜찮은 건가요? 본인 소유도 안 되는 거죠.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태료 부과 아직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예. 네. 어쨌든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네. 주민분들이 과태료 무능 먹고 살려고 다 하는 일이라서. 네, 특별히 이게 이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인지 일반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요. 공장 총량제라고 있네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 국토부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희 건축은 매년입니다. 매년 그 물량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매달 저희가 그 인허가 물량만큼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달 보고를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시군 간에 조금 물량이 좀 딸리는 데가 있고 여유 있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기도에서 조금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율을 하는 건가요? 예. 아, 그럼 매년 물량을 배정받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 팀장 네. 어느 공장 네, 건축민원 1팀장 당용원입니다. 올해 저희 총 허용량은요 32,310제곱미터입니다. 32,310제곱미터인데 네. 지금 이게 그 소화된 게 얼마나? 지금 5월 말까지 실적은 7,492제곱미터입니다. 7,490이면 뭐 많이 남아 있는 네네. 거네요. 아, 이거 매년 그 안성시가 그 비슷한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서 받는 물량은 어떤 건가요? 적질 않습니다. 많이 받나요? 네네네. 왜 안성에 많이 주는 거죠? 신청이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아, 수요도 배정을, 매년 저희가 이제 물량이 없으면 저희도 반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물량을 반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걸 거의 다 소진을 하신다는 네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민간들이 그만큼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네네. 아, 이게 그러면 우리 안성시는 그 면적 양에 비해서는 뭐 이천이나 여주나 용인에 비해서는 어떤 건가요? 많은 건가요? 안성시가 면적이 넓으니까. 자료 있습니까? 뭐 저희가 뭐 시군별로 비교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네. 별도로 또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걸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소부장 단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대체로 그럼 산업단지가 다 이 물량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 공장 총량제는 네.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별 제외한 입지에 별도죠. 대해서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아, 제외해서 별도로 개별 입지되는 물량을 말씀드립니다. 개별 입지 물량만 여기 총량제에 예, 포함되는 예. 거고요. 예. 근데 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왜 공장 총량제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모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상 그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따르면 어쨌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정도의 규모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혹시 그건 모르시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물량하고는 예,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서로 걸리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나중에 혹시 지역별 비교가 어딘가 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총량 비교를 한 22년 거부터 해서 네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일반 건축물 신고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근데 주거용도 많나요? 주거용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 해왔던 게 이제 신고 건수가 많이 요새 접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양성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면 단위에 있는 그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좀 어렵고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양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건축사나 뭐 저기 토목 설계하는 데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안성시도 그런 방향 좀 한번 찾아보세요. 양성화는 뭐 이게 이제 별도의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유권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만 아니면 저희 시도 얼마든지 양성화는 주거용. 가능합니다. 예. 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뜯었다가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현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진천에는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건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